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도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는 최신의 J-20B 스텔스 전투기의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J-20 전투기의 공중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개량형인 J-20B가 지난 8일부터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8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두 항공기 공장에서 J-20B 전투기 양산 착수식을 가졌다면서 이 전투기가 중국군의 차세대 제공 전투기로 대량 양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군 관계자는 8일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간 J-20B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공중기동 민첩성을 해결한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면서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해 높은 성능의 기동성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군 관계자는 중국이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J-20B는 여전히 러시아제 엔진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해 이번 양산 기체에 러시아제 AL-41F 엔진이 들어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AL-31F 엔진을 뺏긴 WS-10 엔진을 J-20에 사용하려다가 J-20의 과도한 중량 증가로 엔진 추력 강화 요구가 제기되자 이를 개량한 WS-15 엔진을 개발한 바 있었는데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팬 블레이드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J-20 전투기인데 이 J-20 전투기 누가 봐도 이 카나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스텔스가 될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본문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AL-41F 그러니까 수호이 35 전투기에 사용되는 그 엔진을 지금 이제 여기다가 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수호이 35 당연히 스텔스 전투기 아니죠. 그런데 스텔스가 되려고 하면은 이 엔진 이 배기구까지도 다 이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방부 스텔스 성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 또 자명하고 전반부는 이 카나다 때문에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자명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텔스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7톤이에요. 37톤. 그런데 수호이 27 전투기 계열이 한 30톤 정도 되는데 7톤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엔진을 최초에는 중국이 수호이 27에 들어갔던 AL-31 그걸 이제 짝퉁으로 만들어 가지고 WS-10이라는 엔진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제대로 비행이 될 리가 없죠. 수호이 27 또는 수호이 30에 들어갔던 그 엔진이 제대로 성능이 발휘된다 하더라도 30톤짜리를 비행시켰던 그 엔진을 가지고 37톤을 비행을 시키면 제대로 비행성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 수호이 27에 들어갔던 이 AL-31F 이 엔진의 출력이 122kN이라는 단위의 출력인데 이거 뺏기다 보니까 제대로 못 뺏겨서 89kN밖에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122가 나와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이게 89밖에 안 나오니까 제대로 된 비행이 안 됐죠. 이걸 이제 WS-10, B, C, D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호이 35 지금 플랭커 시리즈의 최신형이죠. 그게 들어가는 AL-41 엔진 이걸 또 짝퉁으로 만들어서 WS-15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비행을 시켜보니까 블레이드가 깨져버리고 이러다가 결국 중국이 궁여지책으로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이 엔진 확보를 위해서 J-20의 엔진 확보를 위해서 수호이 35 전투기 24대를 샀어요. 왜냐? 그냥 수호이 35 한 대 그리고 엔진 몇 개 이거는 러시아가 절대로 안 판다는 겁니다. 왜? 팔았더니 그냥 다 뜯어가지고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수호이 35 전투기 24대와 스페어 엔진 여러 대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구매해가지고 그 스페어 엔진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완제품을 집어넣었는데 러시아는 이걸 또 이제 분해가지고 뺏길 걸 대비해서 완전히 그냥 납땜을 다 해버렸다고 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중국이 그리고는 지금 수호이 57 러시아제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거기 들어가는 이스델리에 30이라는 또 엔진이 있는데 그걸 지금 팔아라. 또 이것도
AL-41F 이걸 더 팔아라 이러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답 끝까지 안 하길 바라고 이 J-20 수호이 35에 들어갔던 그 엔진을 지금 썼기 때문에 뭐 비행은 제대로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수호이 35보다 훨씬 무거운 J-20이기 때문에 공중기동성 뭐 딱히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전투기로 계속 남을 것이고 엔진 수급 제대로 안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비아 북부 해안도시 시르테에서 터키군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용병부대가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는 소식입니다. 터키 외무부가 현지 시각 12일 성명을 내고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동부반군이 리비아 북부 시르테와 알자프라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터키의 이런 요구는 현재 시르테 일대에 집결 중인 3천여 명의 러시아 용병부대 바그네르 그룹에 대한 경고인데요. 시르테는 터키가 장악하고 있는 북서부 리비아의 전략 거점인 알와티아 공군기지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이어서 양측의 긴장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르테 외곽에서는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 용병부대인 바그네르 그룹의 전차와 장갑차가 대규모로 이동 중인 모습이 식별됐는데요. 터키도 이에 질세라 리비아 통합정부군은 물론 튀니지에서 동원한 1,300여 명의 용병부대를 인근에 배치하고 시르테 탈환 준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현재 하프타르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시르테는 가다피의 고향이자 지중해로 나가는 핵심 항구 도시인데요. 트리폴리 통합정부와 터키는 하프타르 반군이 이 도시를 불법으로 점거했다며 탈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하프타르 반군은 이에 맞서 핵심 전력과 러시아 용병부대를 시르테로 투입해서 수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측이 충돌할 경우에 터키군과 푸틴의 개인 용병부대가 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리비아 동부 국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이집트도 참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 리비아 정말 참 희한해요. 이 뭐 전선이 딱히 형성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뭐 여기 이 터키와 리비아 통합정부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 그냥 중간에 이 또 반군 거점 세력이 있고 막 그래요. 좀 희한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뭐 전선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그냥 사막이 있고 중간중간 도시가 있고 그런데 이 도시는 반군이 먹고 이 도시는 정부군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리폴리 북서부에는 알와티아 공군기지를 지금 터키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북쪽으로 60km 지점에는 해안도시가 시르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해안도시인데 이걸 지금 반군이 점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12일 성명을 내고 니들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아 라고 했더니 이제 이 반군은 이거 지금 뺏기면 또 큰일 나니까 또 여기를 가지고 있어야 터키의 전략 거점인 알와티아 기지 거기를 또 압박할 수 있고 거기를 또 터키를 축출해버리면 트리폴리 금방 또 함락할 수 있으니까 시르테라는 항구도시 여기가 이제 항구도시가 있어야 군수물자 같은 게 계속 들어오니까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개인 용병 집단이죠. 바그네르 그룹 거기의 병력 3,000명이 지금 이 시르테로 들어오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알와티아 기지 지금 프랑스 라팔 전투기로부터 폭격받아가지고 이제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시르테에 러시아 용병 3,000명까지 들어오면 이거 정말 이 터키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시르테를 탈환하고 이 알와티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제가 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보여드렸듯이 지금 터키는 대함대 8척의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 용병들과 이 터키 군 그리고 터키 군으로 연합된 이 또 용병 집단들이 정말로 싸울 것인지 만약에 싸운다면 푸틴 대통령의 개인 사병들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재산이에요 지금 그 개인 자산이 송산되는 것을 푸틴이 어떻게 또 극복할 인내를 할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가 또 완전히 절단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터키는 나토하고 또 지금 완전히 또 긴장 관계에 있고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후에 프랑스가 소집한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프랑스가
터키를 규탄하는 성명을 지금 채택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아무튼 이 리비아 여기에 거의 터키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UAE, 이집트 이렇게가 지금 집결해서 격돌을 하고 있는데 터키 혼자서 이 네 나라들을 과연 상대할 수 있는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특히나 이 이집트는 국경 옆으로 바로 그냥 이 대규모 기갑부대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이집트가 본격적으로 육군을 참전시키면 터키는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계속 지금 내가 그 민족주의의 어떤 선봉이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내가 재현하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인기를 지금 누구처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족주의 자꾸 자극해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로 자꾸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정치 생명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폴란드에 미국군 기갑부대가 대규모로 전개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상당히 불편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군 기갑부대가 내일부터 8월 중순까지 폴란드 일대에서 임시 전개될 예정이라고 디펜스 블로그가 미국군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개는 바이러스 사태로 대폭 축소된 디펜드 유럽 훈련의 일환인데요. 미국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의 훈련은 취소했지만 이번 폴란드 기갑부대 전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부대를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개되는 전력은 제1기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 전투단의 1개 대대병력인데요. M1A2 전차와 M2 브래들리 보병전투장갑차 등 55대의 전차 그리고 장갑차로 구성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전개된 기갑부대에는 최신의 트로피 능동 방어 장치가 차량마다 설치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장비는 전차로 접근하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을 레이더로 감지해 요격탄을 발사하는 첨단 방어 무기입니다. 미국군은 오는 8월 중순까지 폴란드 일대에서 폴란드군과 대규모 방어작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한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멤버였던 이 폴란드의 급속한 친미 행보에 러시아가 상당히 불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로피 능동 방어 장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건데 이 포탑 사방에 레이더를 장착해 놓고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레이더를 감지해서 요격탄을 날려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시켜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한국의 K2 흑표전차도 러시아의 아레나 능동 방어 장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능동 방어 장치 개발했어요.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실제 우리 K2 흑표전차에 장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예산 확보돼서 그런 거 장착해서 RPG-7이나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걱정 좀 덜 하는 그런 우리 K2 탱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대규모 디펜드 유럽 대규모 훈련을 지금 예정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를 했는데 폴란드는 간답니다. 그 말은 폴란드는 워낙 지금 미군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가주면서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군을 10,000명 9,500명 줄이지 않습니까? 그 병력 중에서 일부를 폴란드에 또 보내죠. 캠프 트럼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캠프 트럼프에 들어갈 독일군 축소 주독 미군 축소 이동 병력의 전초 부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 병력들 정도 규모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 부대는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해서 폴란드에 가 있습니다. 아무튼 폴란드가 바로 동쪽에 벨라루시라고 하는 거의 이 러시아의 위성 국가와 국경을 대규모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미군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겠다, 우리를 싫어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아, 이제 굳이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지금 이제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더 좋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은 북한을 조금 더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미군이 도대체 어떤 국익을 주는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그게 복합되어 있든지. 그러나 저희들처럼
이 한미동맹은 자존심을 떠나서 우리 국익에 대단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한미군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죠. 그래서 미군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나라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도 미군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미군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도대체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좀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